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형진 뉴라인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김형진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가 궁금해서 병원에 내원해 주셨는지. 저 눈밑 지방제 배치하고 싶어가지고 네, 궁금해서 다크서클 때문에 예. 질문 몇 가지 드려도 네,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라식이나 라섹 뭐 이런 거 해도 네. 그렇게 하고도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가능하세요. 그러면 그 애교 필러는요? 라섹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보통은 이제 안과 수술, 이제 시력 향상시키는 레이저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는 네. 수술은 보통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있다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수술을 해주신 해당 안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눈의 컨디션이 어떠신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거 먼저 얘기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2달이나 3달 정도 경과하시면 수술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설령도 렌즈를 착용하시는 경우라면 수술을 하시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는 기존에 쓰셨던 렌즈는 계속 쓰셔도 전혀 지장은 없으세요. 대신 저 하나 더 중요한 거는, 혹시 이렇게 뭐 비염이나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평상시 달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수술할 때 그 점도 참고해서 알레르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약을 같이 드리곤 하고 있거든요. 비염도 그게 달라요? 네, 비염도 그렇고요. 비염도 마찬가지로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결막이나 코에 점막에 약간 부어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애교 필러는 애교 필러요. 네. 애교 필러는 지장은 없으세요. 근데 이제 지장은 없는데 이제 들어가는 층이 달라서 그래요. 네. 뭐 피부 바로 밑에 층에 잘 애교 필러가 잘 들어가서 있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은, 간혹 이제 보게 되면은 애교 필러가 밑으로 이제 조금 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녹아서요? 흘러서 약간 좀 흘러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조금 위험한 한번 거예요? 아니요, 위험하진 않은데 일단은 녹이고 나서 시술을 해서 정확하게 눈밑 지방의 모양이라든지 원래 갖고 계셨던 기존의 애교 모양이 어떤지 그거는 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렇게 수술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애교 녹이는 주사를 맞게 되면은 보통은 하루 이틀이면 거의 녹게 되는데요. 저는 한 일주일 있다가 한 번 더 경과를 보고요. 좀 덜 녹은 부분이 있으면 그때 좀 더 녹이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방제 배치를 하고 애교 필러를 맞는 건 되는 거예요? 네. 지방 재배치 하시고 애교 필러를 맞으시는 거는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이제 재배치를 하고 나면은 기존에 애교살이 없었던 분들도 보통 자기가 갖고 있는 애교살이 조금 더 강화돼서 도드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저도 애교 필러를 이제 조금 빨리 놓은 적이 있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한 3, 4개월 정도 지나지 않고 그 전에 좀 넣었던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자기 애교살이, 기존에 자기 애교살이 살아나는 경우 플러스 애교가 이제 필러로 더 들어가게 되니까 조금 과하게 빵빵해지는. 그래서 다시 녹인 적도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애교 필러 맞으시는 거는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지나셔서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방제 배치 하는 거에 나이도 혹시 뭐 상관이 있나요? 웬만하면은 글쎄요, 나이는 그렇게 상관이 없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근데 이제 컨디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당일의 컨디션? 아니요. 나이에 대해서 피부 상태나 이런 아. 것들에 대한 컨디션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보통 보면은 눈 밑에 이제 주름살이 얼마나 많이 졌는지, 피부가 얼마나 탄력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문제점이 되는데요. 이제 그냥 재배치만으로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보통 한 40대 중반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재배치만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상 연세가 되신 분들은 필히 상담으로 오셔서 애교살 부위에 이제 주름이 많다든지 혹은 이제 피부가 너무 늘어져서 그렇게 된 분들은 또 재배치만 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부에 여분이 남아서 꼭 알맹이 빠진 포도알 껍데기 마냥 이게 좀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하안검 수술이라고 해서 재배치를
하고 하면과 동시에 피부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당겨서 고정시켜주는 절개를 필요로 하는 수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술은 좀 뭐 어떻게 보면 피부에 흉터도 남고 절개를 하기 때문에 꼬매고 그렇기 때문에요. 하안검 수술이라는 건 굉장히 좀 신중하게 고려돼야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필히 상담을 오셔서 또 그리고 환자분마다 기대치가 조금 다 다르시거든요. 나는 뿔룩한 것만 없어지고 어느 정도만 편편해지면 되고 여기 이렇게 너무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너무 빤빤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연스러운 정도가 좋겠다 하면은 연세가 좀 있으시더라도 제가 수술할 때는 그런 점들을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만약에 너무 빤빤해지시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재배치보다는 하안검 수술을 권해드리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막 나이대별로 보통 그렇게 수술 방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의 컨디션이라든지 눈밑 지방의 돌출 정도, 피부 주름, 피부의 처짐 상태를 고려해서 수술을 하는 거니까 약간의 수술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가 저는 이제 그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지방 이식하는 경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좀 다르거든요. 근데 거의 다 저는 이제 이제는 지방 이식을 조금씩은 미세 지방 이식을 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중안면부 볼륨감까지 더해드리는 게 수술의 결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꺼진 경우에는 무조건 지방 이식을 하는 게 좋은 거죠. 웬만하면 하는 하는 게 좋은데요. 너무 거하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방 이식 할 때에는 항상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1차, 2차 나눠서 하는 이유는 이제 1차 때 너무 많은 양을 넣거나 이러면요. 사실 수술이란 거는 조금 부족한 게 더 좋거든요. 너무 과하게,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수술하시고 나서 3주, 6개월 사이에 한 번 더 넣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첫 번째 목표치가 100이라고 그러면은 100까지 다 채우는 것보다는 저는 한 6에서 70% 정도까지만 첫 번째 지방 이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목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방 이식 급할 거 없으니까 그리고 과한 거보다는 항상 부족한 게 조금 더 바람직해요. 네. 눈밑 지방 재배치, 지방 넣는 거 말고 혹시 뭐 필러나 그런 거는 추천 안 하시나요? 필러도 괜찮아요.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필러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이제 얼굴에도 거울 한번 보시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보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거울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보실게요. 지금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좀 많이 꺼지셨잖아요. 네. 이렇게 이 부분이요. 이게 이 부분에다가 만약에 필러를 깔아서 지금 이 부분이 돌출된 거는 느껴지시죠? 눈 밑에, 애교살 밑에 이 부분, 거울을 이렇게 좀 높게 들고 턱을 살짝만 내려보세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좀 튀어나왔죠? 그렇죠? 여기도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시고 봤을 때 그냥 만약에 제가 그냥 필러만 넣는다면 이 정도 부위에다가 필러를 만약에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가려지는 효과는 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필러를 만약에 눈밑 지방 재배치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결국 그 시기를 또 필러나 지방 이식을 그 위에다 덮어 씌우기를 해놓으면은 놓치는 시기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덮어 씌울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필러 꼭 맞는 게 부정적인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많은 다른 의사들도 그렇게 시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겠죠. 만약에 이분이 당장 급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행 상황이 딱 봤을 때 한 20대 초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봐서는 그렇게 눈밑 지방 돌출된 정도도 약하고 이러면은 굳이 수술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거 하고 실밥은 제거하는 거? 실밥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긁어내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재배치 수술은요, 제가 실밥은 만약에 겉에서 어차피 피부 절개를 안 하니까 첫째 꼬매는 실이 없을 거고요. 두 번째 결막 절개는 하는데요. 결막 절개 할 때는 제가 안쪽에다 고정하는 저 안쪽에다 고정을 해요. 그러니까 실 자체가 겉에서 보이질 않기 때문에 아예 뽑을 수가 없겠죠. 그럼 그 실은 계속 남아서 같이 사는 거예요? 녹지 않는 실이 하나가 있어요. 녹지 않는 실이 하나가 있고 또 녹는 실이 있는데 그렇게 아주 머리카락만큼 가는 실로 꼬매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만져보셔도 그게
뭐 만져지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고요. 어. 결막 자체를 나중에 꼭 저는 봉합을 해요. 근데 그 봉합사 위치 자체가 안구 쪽으로 향하게 돼 있지 않고 피부 안쪽으로 향하게 해서 꼬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꼬매면은 무섭죠. 네. 네, 근데 그렇게 꼬매놓으면은 이렇게 눈을 움직이실 때도 이렇게 만약에 실밥이 안쪽에 꼬매놓게 되면은 까슬까슬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거는 못 느끼세요. 아무것도 느낌 안 아무것도 안 나는 나죠.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 있다가 정도는 렌즈를 끼셔도 괜찮다는 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복 기간 자체가 이틀, 3일이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회복 기간은 2, 3일에 다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어느 정도 피부를 열고 또 근데 박리란 게 뭐냐면요. 이제 조직을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공간 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눈 밑 지방이 있으면은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느 정도는 필드를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박리라고 하는 건데 박리는 많이 할수록 조금 붓기가 많이 생겨요. 당연하겠죠. 많이 열었으니까. 근데 저는 최소 박리로 수술하고요. 여기 밑에까지 쭉 내려서 지방을 끌어내린다거나 요즘엔 그렇게 수술하지 않고 네. 대신에 경막 강화, 특히 재발되지 않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뭐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으실 거고요. 일례로 뭐 아주 급하다 그러면은 급한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뭐 결혼이라든지 혹은 뭐 그 졸업사진 뭐 이런 거 좀 잘 나오면 네.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적어도 제가 보내드리는 거는 3주 전까지는 3주 전이요? 네 수술을 하시면은 네, 어느 정도는 뭐 멍이 조금 있더라도 메이크업으로 다 커버될 수 있는 정도의 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니까 사실 그때 붓기가 조금 예뻐요. 한 3주 정도 됐을 때 남아있는 붓기는 오히려 그 수술 받으신 환자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는 한 3주 정도 때 붓기가 안 빠졌으면 좋겠다. 그래요? 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네, 그렇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재배치를 하고 그 주름이나 뭐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바뀌나요? 주름은 안 바뀝니다. 뭐 생기거나 그러지도 않고. 주름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요. 우리가 이게 부어있는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눈 밑 네. 지방이 이제 빵빵하게 부어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피부가 얇아지면서 미세하게 주름은 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눈 밑 지방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기존에 아주 얇게 있었던 주름 자체는 조금 더 세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예 없어질 수 있는 주름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또 주름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보통 수술 때 말씀드리는데 어떤 특정 선에 있는 주름은 안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없으세요. 그런 주름은 없으시니까 요 밑에 이거 있는 주름은 더 진해지거나 이러진 않는 거예요? 약간 진해질 수도 있는데. 정말요? 네. 그래도 포기할 거면 포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색조 개선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약간 보랏빛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네. 그것도 개선되냐고 말씀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손등에 뭐가 이렇게 보이죠? 핏줄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피부는 정말 얇잖아요. 손등보다도 더 얇은 피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구조 자체는 눈들레근이라는 근육 자체가 있는 거니까 네. 피부가 얇아져서 근육 색깔은 붉은 색깔이기 때문에 약간 푸르스름하게 약간 보랏빛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는 네. 그 근육이 비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수술을 하시더라도 그 색조의 변화는 없어요. 개선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제가 눈물고랑에다 미세지방 이식을 좀 하는 이유도 약간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은 색조는 대신에 메이크업으로 충분히 커버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어요.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지방 이식을 할 때 약간 부족하게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울퉁불퉁해지는 거는 지방 이식이나 아니면 뭐 필러라든지 이런 외부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원인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네, 지방
조금 부족하게 넣고 네, 네, 차라리 차라리 부족하게 하고 2차 때 조금 부족한 면을 더 채우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저도 울퉁불퉁한 거예요? 지금 수술을 안 하신 상태시잖아요. 네. 그럼 그러면 걱정하십니까? 하고 나서가 울퉁불퉁. 근데 울퉁불퉁한 거 그렇게 심하신 분들은 없고요. 아주 드물어요. 아. 아주 드문데 울퉁불퉁해도 또 이렇게 그 2차 지방 이식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깔아주거나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니까 그때 일단은 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 안 생기면 쭉 안 생기는 거예요? 글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 그렇진 않아요. 처음에 일단 안 생겼다는 게 확인되고 수술 경과를 보고 뭐 별일 없으면 울퉁불퉁해 보이는 일은 거의 없으세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봤을 때는 모델분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피부 두께도 조금 얇긴 한데 워낙 이제 확 패여 있는 경우에 이제 좀 넣다 보면 울퉁불퉁해질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그것도 역시 살짝은 메이크업을 하시거나 이러면 어느 정도 커버는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봐도 제 눈에는 또 보여도 전혀 자각 못하는 그런 정도니까 아무튼 지방 이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 적게 넣으면 그만큼 괜찮습니다. 그래서 미세지방 이식을 하는 거예요. 미세지방 이식. 미세지방 이식. 부작용은 다른 건 뭐 딱히 없는 거예요? 부작용이라는 게 참 정의 자체를 내리기가 애매하죠. 근데 저는 그 의사가 몇 가지 좀 수술할 때 이 수술을 할 때 가장 신경 써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눈의 기능적 문제를 훼손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술을 할 때 그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 자체가 눈밑 지방은요 3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가운데 지방하고 안쪽 지방 사이에 하사근이라는 근육이 지나가거든요. 그 구조가 어디에 있다는 것만 확실하게 알면 돼요. 제가 정말 한 번은 놀란 적이 한 번 있어요. 놀란 게 뭐냐면은 제 시술은 아니고 해외 학회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이제 지방은 우리 사실 그 고기 불판에도 지방 올리면 쪼그라들잖아요. 네. 아시죠? 지글지글하면서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밑 지방이 이렇게 어르신 같은 게 불룩 나와 있는 경우에 이 지방을 좀 녹일 생각으로 이렇게 레이저나 아니면은 전기 소작기라고 하는 기구 자체를 침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째지 않고 수술하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지방을 위축시켜서 이렇게 하는 그걸 저를 학회에서 누가 외국인이 발표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무서워서 하나 제가 그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이 밑에도 정말 많은 중요한 구조물들이 지나가거든요. 뭐 지방뿐만 아니라든지 혈관도 지나가고 또 뭐 근육도 지나가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 근육은 하사근이라고 하는 거는 안구를 움직일 때 6개의 근육 중에서 하나거든요. 그 근육은 정말 건드리지 말아야 되고 또 해부학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라면은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시술을 받을 때는 그런 점은 이제 저도 굉장히 조심해서 수술을 하거든요. 이제 그 근육이 다치게 되면은 회복되는 경우도 많지만은 또 봤을 때 사시가 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랫배에 힘을 꽉 주고 집중을 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 붓는 거죠. 붓는 후유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약간의 좀 출혈이 있으면은 붓기나 멍은 좀 오래 갈 수는 있는데요. 그 점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2주면 대부분 다 빠지죠? 웬만큼 어느 정도 붓기는 거의 다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더 질문할 거는 없으시고? 네. 예.